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청약에 나선 단지들 가운데 청약이 무려 10개 중 3개꼴로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또 입주 물량 증가까지 예고된 새 지방의 집값도 1%까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예상된다라는 목소리들 점차 크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실수요자들, 직접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에 나서거나 집을 이미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보인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르는 폭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찾아야겠죠.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부동산 시장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02-545-7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SN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 길라잡이가 되어줄 만한 부동산 팁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전년도 주택시장의 흐름은 부동산 투자에 나설 때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작년 2016년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데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투자 팁을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가 솔깃해집니다. 작년 흐름이 어떤지 알아야 올해 흐름을 전망해 볼 수 있고 팁도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서울 지역 아파트값 어땠나요? 네, 일단은 뭐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도 뭐 최근 2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게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올랐는지, 특히나 뭐 저희한테 상담을 오거나 전화 주신 분들 중에는 우리 집은 왜 가격이 오르지 않고 다른 지역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도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역에 따라서 좀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기관에서 좀 발표한 자료를 갖고 통계치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올해 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도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3.3제곱미터 기준이니까 지금 서초라든가 강남, 서대문 지역이 상승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평균가는 2015년도에는 평균 매매가 1,762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약 8.1% 정도가 상승한 1,90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승폭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서초나 강남 이런 건들은 10%가 넘는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915만 원, 3,216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267만 원, 3,552만 원 평균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 지역도 지금 11%가 상승한 1,471만 원 평균 가격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성동도 평균치에 약간 상회하는 1,8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량구라든가 성북, 강북 이런 지역들이 조금 상승률이 저조했죠. 그래서 봤을 때는 2.4%, 뭐 3%, 4%대 이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의 평균 상승 가격의 한 절반 정도 미만으로 상승폭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작년도 가격 상승한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은 상위 우리가 뭐 이미 알고 계신 강남 3구를 비롯해서 강북 지역에서도 도심권에 좀 근접한 지역, 도심권에 위치한 지역들은 가격 상승폭이 좀 컸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업무지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의 도심권역이 가격 상승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들은 또 직주 근접 현상들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 지역이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도심권에 위치한 주거지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지역 내에서 양극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지역 내에서도 중심 지역과 시 외곽 지역하고 가격 상승폭이 좀 작았다, 많이 틀렸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내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두드러진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주거 선호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들은 최근 트렌드에서는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폭이 좀 컸던 지역들, 결국 이런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결국 비교적 투자로 봤을 때는 투자 안정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가격 상승폭이 이 정도 컸기 때문에 올해 시장에서도 사실은 좀 조정기로 들어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연구 조사기관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는 다소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권의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올해 공급이 예정된 것들은 작년, 재작년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들이고 향후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물량이 많아진다라면은 어떤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지역들은 직권 해제를 하려고 좀 준비도 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전반적인 공급량은 좀 위축된다. 뭐 올해는 작년보다는 서울 지역 공급량이 좀 있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급격한 하락은 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 제가 하락이 그렇게 좀 크지 않겠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주택 보급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2%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96%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공급 부분이 아직은 수요보다는 조금 적다. 서울 지역에 특정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보합세 형태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 3번에서 말씀드리지만 매매 시장 자체는 거래량 자체는 아무래도 조정기에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망을 하는 시기들이 어느 정도 흘러갈 거로 보이고 또 전반적으로 대내적인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여건을 이렇게 크게 높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합세 정도로 보는 건데 매매 시장이 위축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반대급부로 따르는 거는 임대 시장이 또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또 증가하게 되고 결국 우리 부동산 투자 팁으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어떤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접근을 했다라고 본다면 올해부터의 시장은 어떤 수익을 많이 좀 비중을 두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매매 시장 위축과 더불어서 결국 임대 시장이 좀 급증하고 임대 시장이 급증한다면 결국 저금리 상태에서 시중에 있는 풀려 있는 이 유동성 자금들을 어떤 흐름 자체가 수익형 시장으로 좀 많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 공급 모든 것들이 수익형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는 정말 따져봐야 될 것도 많고 고민되는 부분도 많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투자의 팁을 조금 더 세심하게 얻고 싶은 분들은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의면 새해 주목해야 할 수익형 투자처라는 주제로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선 학동역에 위치한 S&P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저기 오산 세마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10월 달에 경매를 받았는데요.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바로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어요. 자, 몇 평형 매매 낙찰 받으신 거예요? 지금 51평형 이제 10월 말에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평수네요. 일단 그럼 살고 계시진 않겠어요? 지금 이제 이번 네. 달,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기존 이제 세입자가 이제 지금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집이 비는데 이게 바로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 병점이라고 이제 병점역이 있는데 원래 복합센터를 쓴다고 해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그 분양가가 한 5억 정도의 분양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가 되는 거는 뭐
3억 7, 8천, 9천, 뭐 아. 4억 수준에 이제 돼가지고 50평, 51평대가 네네. 옛날보다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회복세가 있을지 없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역,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여건이 될지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겠네요.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예. 지금 뭐, 그 경매 낙찰 받으셨다는데, 여기 받으신 인근에 거주하시나 봐요. 예, 그 옆에 그 화성 봉담이라고 지금 근무하는. 아, 봉담이에요. 그래서 예. 이쪽 주변을 좀 많이 아시니까, 낙찰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낙찰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금액이요? 네네. 금액 뭐 50 프레드도 되나? 뭐 괜찮습니다. 뭐, 저기 된 거니. 한 3억 4천 정도. 아,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서울 지역에, 서울 경기도권의 이 아파트 낙찰가율이 지금 감정가에 거의 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의 말씀. 한 100% 정도의 이제 낙찰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여기 이쪽 시세가 지금 한 3억 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억 한 6, 7천 정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 확장형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 2천 정도. 네네네.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거는 앞으로 그 좀 시대 상승 여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지금보다는 뭐 나빠지진 않게 지금 최저가로 보여집니다. 지금 50평형의 지금 새마지구에 지금 그 3억 한 6, 7천대라면은 더 이상 내려갈 것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가격이 상승할 여건도 그렇게 좀 많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뭐 해야 된다. 예, 좀 한 1년, 2년 정도 조금 보유 후에 어느 정도 금리 이상의 어떤 차익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결론을 먼저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금 그 이편화세상 같은 경우에 이 지금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경기권에 있는 이 중대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중대형이라는 게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앞으로 중대형 시장이 뭐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구 원수가 줄어들고 어떤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중대형에 대한 어떤 회복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권에 좀 중대형이 좀 어려운 점을 맞고 있는데 특히 여기 세마 이편의 세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 동탄 일지구라든가 여기 뭐 화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기존 공급량도 사실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전반적으로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그 일단 지역의 공급량, 뭐 동탄이라든가 이 위쪽에 화성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병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기존 공급량들하고 연계해 봤을 때는 여기에 수요가 계속해서 몰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뭐 최소한 뭐 한 2, 3년간은 어떤 금리, 어떤 상승 여건, 어떤 경제 성장률 요 정도 한 2%, 3%요 정도의 선에 좀 상승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한 상승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그래서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지역에 지금 대림아파트 또 입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동탄권하고 연계해 봤을 때는 조금 고립지 양상도 띄고 있어요. 이 1호선, 지금 선을 두고 봤을 때는 병점력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 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전반적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동탄 일지구, 화성, 뭐 이런 데 병점 이런 지역에 기존 공급량들 많고 이런 지역에 아파트 가격도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교적 여기가 평수가 크고 하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뭐 한 700만 원대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이 주변의 어떤 공급량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상승 여건은 그렇게 좀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낙찰 아파트로 해서 경매를 받아서 어떤 차익을 보기가 조금 지금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2달 전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낙찰가율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차익 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 좀 상승 여건을 좀 미비하다고 본다 그러면은 좀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뭔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에는 가격 상승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아, 네, 그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백호 신도시인데요. 네, 거기 한라 비발디 3차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거를 지금 2018년도 9월 달에 지금 입주 예정이긴 한데, 네. 지금 그거를 전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잔금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네, 몇 평형 분양 받으셨어요? 33평이요. 33평형이요? 네네. 과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지금 바로 네. 매도하는 게 좋을지 한번 고민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네. 105 신도시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고 지금 예. 지금 현재 그 시세 정도는 알고 계시는가요? 프리미엄 정도를? 한 지금 뭐 1,500이 내놨긴 했는데 아직 거래는 행사되고 있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이렇게 105 신도시가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진 않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네. 지금 뭐 분양가 자체가 뭐 이렇게 경기권에 지금 분양하는 단지들에 비해서 이렇게 비싸거나 특별히 싸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네. 1,000만 원대 지금 분양 평당가로 얘기하면 그 정도 분양이 네. 된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저는 이 지금 105 신도시 같은 경우 좀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지금 매매보다는 지금은 네.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시기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래서 네. 특히나 분양시장 분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정을 받는데 어떤 지역은 조정을 받아야 될 충분한 지역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오른 지역들. 근데 이런 네. 지역처럼 어떤 그 프리미엄이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 2, 3년 후 네. 입주 시기에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변화를 좀 예측해 본다면 좀 더 보유하고 있어도 될 만한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5 신도시는 좀 그런 곳이다라고 전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 한라비발디 위치를 봤을 때도 뭐 네. 지금 그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본다 그러면 여기가 1, 2, 3차가 계속 진행이 되고 해서 단지 수도 네. 굉장히 커요. 뭐 한 7,000세대 가까이 지금 되는 걸로 보이고 또 뭐 네. 서울대학교 뭐 시흥 캠퍼스 또 이전 뭐 어떤 얘기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이 주변에 어떤 그 좋은 변화들 그러니까 호재들은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을 좀 크게 보면 이 105 신도시의 입지를 봤을 때 건너편 송도 신도시가 있잖아요. 사실은 네. 바다를 건너편 두고 있어서 송도 신도시하고 수요층들이 일치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별개로 봐야 되는데 105 신도시는 이 지금 반을 시와지구 그 공단을 어쨌든 끼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 시와지구 위쪽은 시와지구 아파트들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시와지구 아파트들이 조금 노후도가 좀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105 신도시가 바로 인근 이런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아타는 수요들이 상당수 있을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평당가로 따진다 그러면 뭐 1,200만 원 정도 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보다는 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평당가로 그러니까 3,000에서 한 5,00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인 전망은 그런 그거보다 더 오를 수 없는 거는 뭐냐면요. 이쪽 주변에 기존 공급량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가격이 높아진다면 송도 쪽이라든가 쪽 그 소래포구 위쪽으로 해서 노년 하나지구도 있고 이런 데보다 가격이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뭐 평당가격으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보다는 입주 시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시기한이 좀 남아 있어서 이런 조정기 이런 지금 뭐 한두 달 전부터 지금 조정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 결론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분양받은 거 잘 가지고 계시고요. 가격 올라서도 매도 고민 되시면 저희에게 언제든 네.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네. 고민이세요? 저기 송파 네. 헬리오시티 25평을 지금 일반 분양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도 시기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물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주 시기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지 네. 저는 지금 한 바퀴 돌리고 한 3년 입주하고 한 3년 정도에 매도하면 어떨까 네.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전문가님 전망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부분을 네. 체크해보고 싶으시고자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반 분양 네.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자, 뭐 좋은 지역에 잘 받으신 것 같고 지금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어쨌든 그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하신 거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하는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좀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입지적으로 조금 중심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이렇게 다른 기존 아파트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입주 시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좀 저울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물량이 많은데도 최근에 뭐 이쪽 지역에 가서 좀 한번 동향을 한번 보셨나요? 알아보신 아니, 건 요즘에는, 없죠? 예, 요즘엔 좀 조용해요. 네.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조용해요, 네. 요즘엔요. 예, 왜냐하면 지금 관만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네. 건 뭐냐면 지금 가격이 막 급격히 하락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좀 이 어떤 흐름 자체가 좀 하락폭으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가격이 크게 빠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최근 네. 이 거래 동향을 보면.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매도 시기를 좀 그때 가서 체크를 해도 되고요. 입주 시기 후 3년까지 본다 그러면 너무 한 5년을 예측해 보는 거라서 쉽지는 않고요. 그 3년이라는 시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대규모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입주를 해서 처음에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입주하고 나서 한 1년이라도 홀수에 매도를 하는 건 맞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시세를 좀 알아봤냐고 말씀드려요. 지금은 얼마 정도 가는지 시세는 아시나요? 지금은 뭐, 그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빠진 걸로 얘기는 하는데, 예. 제가 원하는 거 얘기하면은 뭐 맞춰주겠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예. 지금 한 8억 한 초반, 중반 정도 가나요? 뭐, 호가루는 8억 초반 정도 가죠? 예, 호가루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지금 뭐냐면, 이 지금 분양가 자체도 사실은 예상보다는 조금 평당 2,600만 원대라면은 조금 그 생각보다는 싸게 분양을 했던 거예요. 좀 더 비싸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냥 그 열기도 굉장히 있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송파역하고 인근에서 물론 대규모 상징성 있는 단지지만 위쪽에 잠실 쪽에 있는 지금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데는 에스라, 리센트, 뭐 트리지움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시세를 봐야 돼요. 물론 거기보다는 헬리오시티가 새 아파트긴 하지만 입지 면에서는 뭐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쪽에 엘스나 리센트 같은 경우에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뭐 가격을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9억대 한 초반 정도 가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뛰어넘는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내 아파트의 시세를 준해 봤을 때는 저 위쪽에 잠실 쪽에 있는 엘스 리센트 뭐 이런 어떤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시세 변동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선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선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가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상승 기류로는 갈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가격이 더 넘어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송파권의 어떤 전반적인 시세와 이 건너편에 있는 대치동이라든가 뭐 이쪽 그 청담이라든가 이런 시세하고 또 견져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넘어가기는 어렵고 아마 한 뭐 9억 정도 전후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이라는 건요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절대 입지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시기에 가면 또 조정기가 지나면 또 그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매도 시기가 아니고 뭐 입주 시기까지 본다라면 그 9억 정도 선 전후에서 한번 매매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요. 네. 입주 무렵에 워낙 물량이 많아서 역전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예, 네. 과거에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갑자기 입주를 하면서 역전세가 있었어요. 송파권에. 네. 15,000세대가 한 번에 입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역전세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송파에는 업무시설을 해서 수요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염려하실 일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전세가는 70% 정도가 뭐 일반적인데 거기 60%에서 한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단지 규모가 있으니까. 일단은 뭐 여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좀 더 상담해 드리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은 네. 세미나 참석까지 저희가 더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방송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세미나 통해서 풀어보시죠. 송서문 대표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 주목해야 할 수익형 투자처라는 주제로 1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7호 성학동역에 위치한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부동산 R&D센터 김원주 전무이사,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동산 정보 간단하게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원준 이사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 강남 3구 중 한 곳이 되겠는데요. 자, 이 강남 길거리를 다닐 때 하늘을 쳐다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자, 바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강남역 쪽에서 올려다본 하늘과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 서초구 반포동의 하늘 모양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자, 바로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에 대형 상권 시설들, 대형 고층 빌딩들이 많이 올라간 모습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이쪽 서초구 반포동 쪽은 아직까지는 상권지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상권의 확대와 함께 다양한 집가 상승까지 불러올 수 있는 지역, 서초구 반포동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포동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성대웅 이사님, 오늘 두 곳 어디 가나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은 청량리역 인근으로서 청량리역 인근 현재 많은 개발들이 시작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선전 투자 또한 가능한 곳으로 큰 집가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고 싶었던 그곳입니다. 매머드급 개발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매머드급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잠시 후에 두 곳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7월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용두동 입지 여건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용두동 어떤 지역이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지역 청량리역 인근이라고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본 매물은 2호선 용두역, 동대문 구청역이라고도 불립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 용두역을 바로 나오시게 되면은 바로 앞에는 동대문 구청과 동대문 구의회, 홈플러스 또한 많은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이 관공서가 입지해 있는 것만으로도 용두동이 동대문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많은 재래시장을 바탕으로 생활 제반 시설들 편리하게 값싼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TX 노선과 GTX 노선, 면목선 경절철이 들어올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 7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청량리역을 나오시게 되면 바로 앞쪽으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CGV가 입점해 있어 이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본 매물에서 20-30초만 나오시게 되면은 6차선 도로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 6차선 도로 신호등 딱 한 번만 건너시게 되면은 퇴근 후에 산책 공간을 즐기실 수 있는 용두공원이 입지해 있고 이 용두공원 바로 아래쪽에는 청량감을 한층 더해줄 수 있는 청계천까지 흐르고 있어 최적의 휴식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성바오르병원과 고려대학병원, 경희대학병원을 필두로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본 매물지 주변은 용두동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에는 10여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재래시장들 많이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물지 주변에는 고려대학교와 서울시립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가 입지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대학생들 임차 수요와 함께 많은 재래시장 임차 수요 골고루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매물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 시에는 강남까지도 20분 내외로 편리하게 이용할 가능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용두동의 입지적인 여건 분석해봤는데요. 관심이 최근에 동대문구 관련해서는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 무엇이나요? 네, 방금 용두동 지역 청량리역 인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청량리역 인근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역 하시면은 부정적인 이미지 집창촌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우셔도 됩니다. 본 집창촌 자리에 현재 철거와 이주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매물지 청량리 4구역에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본 주상복합은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 청량리 4구역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부 청가시장 부지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가서 50층에서 58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동부 청가시장 부지 바로 옆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성바오르 병원은 2019년에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병원 시설로 탈바꿈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양령시장 또한 한류바람 영향을 타고 현대화시설로 탈바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풍부한 교통 호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2018년도 평창올림픽에 발맞춰서 17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KTX 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운행할 예정이고요. 본 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는 강릉까지 1시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노선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운행 예정인 B노선과 의정부에서 청량역을 지나 삼성까지는 한정거장입니다. 또한 금정까지 연결될 C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B노선과 C노선에 들어오게 되면은 청량역은 광역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고 또한 큰 지가 상승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 들어 착공 예정입니다. 면목 경정철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 예정입니다.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도심 접근성에서도 편리하게 도움이 줄 예정입니다. 이러하듯이 동북부 지역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집창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적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가 이 본 매물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두동의 매력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주변에서 건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쯤에 준공 예정이라면 열심히 지금 지어지고 있겠어요. 예, 본 매물은 2017년도 7월 준공 예정인 선분양 매물입니다. 투룸의 거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룸인 매물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지 현장에 와서 임장 활동을 하시게 되시면은 본 주변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간간히 보이는 신축 건물들 다 원룸으로 지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 매물지 주변에 투룸 수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투룸이라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40인치 TV까지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직장인들의 편리성을 더해줄 수 있는 외부에는 무인 택배함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본 시행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그간의 사후 관리 힘들었던 분들에게 안성맞춤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본 매물 매매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3,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저평가 시대에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80에서 85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봤습니다. 다세대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예, 본 매물은 선무장 매물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임장 활동을 철저히를 하셔야 되겠고요. 본 매물지 주변에서 정말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본 매매가가 맞는지, 시세가 전월세 시세가 맞는지 꼭 철저하게 임장 활동 통해서 투자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김원준 이사와 함께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8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서초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귀 쫑긋 하실 것 같습니다. 반포동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가요? 네, 일단 이 반포동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논현동과 방포동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 반포동이라는 지역 자체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고 뭐 상당히 고급 주택가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강남 대로변 바로 옆에 있는 이곳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까지 호경기 속에서도 개발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앞으로 상승의 여건이 조금은 더 좋은 편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 일단 지하철 노선, 뭐 7호선 논현역을 비롯해서 그 아래쪽으로 9호선 급행역이죠. 신논현역까지도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는 신사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3호선 노선, 그리고 강남역,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은 2호선과 신분당선 지나가죠. 자, 바로 이곳 강남역까지도 도보권역으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뭐 사실 강남과 서초의 접경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버스 노선편들, 정말 많은 버스 노선을 비롯해서 지하철 여권, 그리고 도로망까지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사실상 서초구 지금 꾸준하게 가격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인프라 더욱더 좋아질 것이 예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 좋은 곳이라면 더욱더 개발이 될 확률이 높겠죠. 자, 앞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곳, 서초구 내에서 개발 가능한 곳,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서초구 반포동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서초구 또 반포동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호재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에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이 서초구 반포동 자체가 네. 이것도 서초구 서초동 또 바로 위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죠. 자, 제2 롯데타워가 건축이 된 다음에 다음 타겟이 이곳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의 지금 현재 업체에 있어서도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이 지역 아마 이대로 놔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금싸라기 땅에 좋은 호텔과 주상 업무 시설들 잘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정말 넓은 부지에 초고층 높이 빌딩, 그리고 대기업들이 들어서는 업무 시설들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유관기관, 자, 실제 이 대기업만 해서도 몇만 명이 들어올 예정이 되겠고요. 자, 그와 함께 유관기관들, 그리고 그와 또 하청 기업들 계속적으로 모여들게 된다면 사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해서 약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 좋고 환경 좋고 입지 좋은 곳에 들어서는 대규모 기업, 업무 시설 유심히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호재로 영향이 받을 것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삼성동에 있는 현대차 부지,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뭐 이곳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입이 아플 정도죠. 자, 삼성동, 강남구와 서초구, 강남 3구에 있는 다양한 개발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영동대로의 지하화 사업,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또 지하 사업들, 또 지상
공원화 사업 등 다양한 또 사업들이 꾸준하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지하철 노선편 또 증설될 예정인데요. 지금 강남역 방문을 해보신다면 신분당선이 끝 마지막 노선입니다. 자, 이곳이 지금 신논현역을 통해서 논현 그리고 신사까지 뻗어나가는 1차 확장 공사가 진행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와 함께 2차적으로는 바로 용산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또 지하철 증편 그리고 바로 용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빠른 교통망이 확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자, 지금 여기 반포동에서 강남구 삼성동까지도 편하게 도달이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서는 바로 용산까지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등 대규모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개발 차익 노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보유를 하셔도 아깝지 않은 지역, 아깝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초 반포동의 매력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지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름을 앞두고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뭐 준공 같은 경우에는 여름 8월에서 한 9월 정도 내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투룸으로 지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자, 투룸과 함께 풀 옵션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앞에 도로망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방감 역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 이곳 앞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바로 이곳 다양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발 호재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층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저 역시 이런 주택에 살고 있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바로 무인 택배함 그리고 보안 시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낮에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들도 안심하시고 거주가 가능한 그러한 주택으로 지어질 뿐만 아니라 이곳 역시 바로 전문 관리 업체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투자 편하게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3억 5,5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 전세 놓으시게 된다면 뭐 5,500 정도, 그러니까 5,000에서 6,000 정도의 투자 금액대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월세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3,000 기준으로 해서 13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특히 서초구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전세와 월세 비중 자체가 거의 절반으로 편하게 어느 쪽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추셔서 전세 또는 월세로 편하게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어떤 점 조심해라 체크해주시죠. 네, 일단 뭐 사실상 강남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좀 안심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꼭 현장 방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금 스케줄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출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꼭 대출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본인의 신용도와 함께 대출 상황 잘 알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마지막 부동산 정보는요. 반포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봐서 신논현역 근처에 강남구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1월 말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됩니다. 바로 옆 동네죠. 논현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논현동의 매력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반포동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본 매물은 9호선 신논현역 급행역입니다. 급행역 하나만으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9호선 언주역과 2호선 강남역, 7호선 논현역과 학동역, 3호선 신사역을 모두 다 도보로 이용 가능한 다중 역세권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매물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 우측으로 보시면은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삼성권역도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 내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좌측으로 보시면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경기까지 약 80개가량의 버스 노선 또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이 강남대로 바로 좌측으로 보시면 많은 개발의 이슈 바람이 불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입지해 있습니다. 본 지역이야말로
사통, 팔도 교통의 유충지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교통만 잘 발달한 것이 아닙니다. 강남입니다. 생활 인프라 시설 타 지역과 비교했을 시에 많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지 좌측으로 보시면 하루 평균 24시간 살아있는 상권입니다. 이 논현동 먹자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먹자 라인 바로 위쪽에는 영동 재래시장이 입지해 있고요. 본 매물지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마트들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 시에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는 수영장과 스포츠센터가 입지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여유롭게 여가시설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매물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과 차병원을 필두로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현동의 매력을 더해줄 만한 개발 호재 기대가 되는데요. 논현동 근처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나요? 네, 현재 강남은 1970년대 이후에 매물특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개발들 중에서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내 집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개발 호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남에서 광교까지 운행 중인 신분당선이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뚫리게 되는데요. 이 3단계 구간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까지 3단계 구간이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본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현재는 단일 역세권이 이 3단계 구간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9호선이 들어왔었을 때 9호선 주변의 집가 상승 다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신분당선이 들어와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면은 9호선 못지않은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발지가 바로 내 집 앞 2, 3분 거리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옆쪽에서 이루어지는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약 6.8km 되는 구간을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 체증의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상층에 약 6만 제곱미터의 지상층에는 녹지온과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나비 플랜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 바로 내 집 옆에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밑에 쪽에서 일어나는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 강남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이며 롯데의 마지막 수건 사업입니다. 이 개발지에도 40층 규모의 호텔과 상업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 롯데 칠성 개발로 인해서 고용 창출 인원만 50에서 1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으로 고퀄리티의 임차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호재입니다. 그만큼 내 집 옆에서 주변에서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호재,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호재입니다. 삼성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있는 약 166만 제곱미터의 거리의 지역에 스포츠와 국제 업무 시설이 융합이 되고 있는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옛 한전 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현대차에서 이러한 개발을 함으로써 고용 창출 인원만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대규모의 환승센터까지도 바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강남은 10년, 20년 이상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보도록 할 텐데요. 1월 말 준공 예정이면 거의 다 지어졌겠네요. 예, 본 매물이 2017년도 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사진들 현실 사진입니다. 내부는 풀옵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와 함께 쿡탑, 함께 빌트인 냉장고까지 이쁘게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매물은 코너 건물입니다. 그만큼 개방감과 체감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내부 사진을 봤더니 뭔가 창도 크게 난 게 일단 좀 탁 트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 정보 들어봐야겠죠. 가격도 어느 정도 하나요? 네, 본 매물 매매가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3억을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5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본 지역 강남입니다. 임차인 수가 너무 많고 월세로서 차익성보다는 수익성을 원하시는 손님들께 안성 맡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가능하시겠고요. 전세 활용 시에는 대출 활용 시에는 실투자금 1억 1천만 원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진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봤고요. 직접 찾아가시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예, 옷을 입었을 때도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멋지고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매물인지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는 매물인지 꼭 점검을 하신 후에 투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전에 꼭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충분한 상담 후에 투자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동 이사님 오늘 들어오실 때 보니까 뭔가 맞춤 정장 입으신 것 같은데 투자도 맞춤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도 알짜 정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통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한국부동산 R&D센터의 김원준 전문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